박사님, 저희 어머니가 큰일 났어요. 평생 분리수거 한 번도 문제 없이 하셨는데 갑자기 20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환경 분야에서 35년간 일해온 이정수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저희 아파트 이웃분의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단 한 푼의 과태료도 내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출 시간부터 봉투 선택법, 음식물 쓰레기 구분법, 플라스틱 처리법까지 억울한 과태료를 완전히 피하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특히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완전히 다른 규정,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는 RFID 종량제 사용법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15만 원 과태료를 받으셨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이제는 완벽하게 해결하셨거든요.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태료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분리수거는 완벽하게 하고 계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시간과 봉투였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카메라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서 한 번 걸리면 바로 과태료가 나와요. 예전처럼 경고하고 넘어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규정이 완전히 달라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정한 시간에 분리수거장에 내놓으셔야 해요. 보통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인데 단지마다 달라요. 대구의 김정호 어르신은 71세인데 저녁 6시에 내놓으셨다가 20만 원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단지 2시간 일렀다는 이유로요. 다세대 주택은 각 집 앞에 내놓으시는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시간을 정해요. 서울은 보통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인데 겨울에는 7시부터로 바뀌기도 해요. 봉투 문제도 심각해요. 같은 시 안에서도 구마다 봉투가 달라요. 서울 강남구 봉투를 서초구에서 쓰시면 바로 과태료예요. 부산의 박순자 어르신은 68세인데 해운대구에서 연제구로 이사 가시면서 예전 봉투를 쓰셨다가 15만 원을 내셨어요. RFID 종량제는 뭘까요? 요즘 아파트에서 도입하는 시스템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카드를 찍고 무게를 재서 요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서울 25개 구 중 20개 구가 이미 도입했거나 준비 중이에요. 인천의 이철수 어르신은 73세인데 RFID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면서 카드를 제대로 안 찍고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무단투기로 분류되어서 30만 원 과태료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동네 규정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고 다세대 주택에 사시면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세요. 배출 시간 30분 전에 알람을 맞춰 두시면 깜빡하지 않아요.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설정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웃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아파트에서는 같은 동 어르신들끼리 카카오톡방을 만들어서 배출 시간이나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계세요. 명절이나 연휴 때는 특히 주의하세요. 평소 화요일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으시던 분이 화요일이 공휴일이라고 수요일에 내놓으시면 안 돼요. 공휴일에는 보통 하루씩 밀리거나 다음 평일에 몰아서 수거해요. 봉투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20리터 봉투를 가득 채우고 위로 더 묶어서 내놓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봉투 밖으로 쓰레기가 나오면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봉투를 묶을 때도 주의하세요. 느슨하게 묶어서 내용물이 흘러나오면 안 돼요. 봉투 입구를 돌돌 말아서 단단히 묶으시고 흔들어 봤을 때 내용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꽉 묶으셔야 해요. 음식물 쓰레기는 더 까다로워요. 일반 비닐봉지에 담으면 바로 과태료예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물기를 꼭 짜서 버리셔야 해요. 절대로 섞어서 버리시면 안 돼요.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전체 봉투가 반송돼요.
그러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시 가져가서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생겨요. 오늘 말씀드린 시간과 봉투 규정만 제대로 지키셔도 억울한 과태료의 절반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법부터 플라스틱 처리법까지 알아야 할 게 정말 많거든요. 계속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시간과 봉투를 완벽하게 지켜도 음식물 쓰레기 하나만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창원의 최영희 어르신은 69세인데 한약 찌꺼기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렸다가 25만 원을 내셨어요. 기존에 알고 계시던 구분법은 잊어버리세요. 제가 35년간 연구한 결과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소화 가능 여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명절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추석에 만드신 전은 음식물 쓰레기가 맞지만 기름에 튀긴 전은 물에 한번 헹구고 버리세요. 나물류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지만 고사리 대처럼 너무 질긴 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국물류는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미역국이나 된장국 국물을 그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키친타월에 흡수시켜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김치는 어떨까요? 염분이 너무 많아서 물에 한번 헹궈서 짠맛을 빼고 버리셔야 해요. 김치 국물은 절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젓갈류는 더 까다로워요. 명란젓, 오징어젓 같은 건 염분이 엄청 많거든요.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짠맛을 완전히 빼고 버리거나 아예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안전해요. 한약 찌꺼기는 절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자연 재료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삼이나 녹용 같은 비싼 약재라고 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건강보조식품 찌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헷갈리는 항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갈비뼈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생선가시도 마찬가지로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가시는 일반 쓰레기예요. 수박 껍질은 두꺼운 하얀 부분은 일반 쓰레기, 얇은 초록 부분만 음식물 쓰레기예요. 귀찮으시면 전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안전해요. 양파 껍질과 마늘 껍질은 무조건 일반 쓰레기예요. 매운 성분 때문이에요. 계란 껍질, 조개 껍질도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옥수수 알맹이는 음식물 쓰레기지만 옥수수 대와 겉껍질은 일반 쓰레기예요. 물기 제거는 왜 중요할까요? 봉투가 찢어지고 악취가 심해지고 처리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채반에 받쳐서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게 하거나 키친타올로 살짝 눌러서 제거하세요. 이제 플라스틱 이야기예요.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울산의 정순덕 어르신은 72세인데 깨끗하게 씻은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으로 버렸는데도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냄새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냄새가 남아있으면 재활용이 안 돼요. 특히 마라탕이나 짜장면 같은 기름진 음식 용기들은 세제로 3번 이상 씻어야 냄새가 빠져요. 번거로우시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냄새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플라스틱 용기를 씻은 다음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조금이라도 음식 냄새가 나면 일반 쓰레기예요. 플라스틱 바닥에 삼각형 숫자도 중요해요. 1번, 2번, 4번, 5번은 재활용 가능하지만 3번, 6번, 7번은 어려워요. 간단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반찬통이나 요구르트 용기처럼 투명하고 딱딱한 건 대부분 재활용 가능해요.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처럼 얇고 구겨지는 건 대부분 일반 쓰레기예요. 스티로폼은 깨끗한 건 재활용 가능하지만 고기나 생선을 담았던 트레이는 기름기와 냄새가 안 빠져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페트병은 라벨을 떼어내고 뚜껑도 따로 분리해서 버리세요. 비닐봉지는 깨끗한 건 대형마트 수거함에 넣으시고 음식물이 묻은 건 일반 쓰레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기억하세요. 의심스러우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재활용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보다 낫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 분리법만 제대로 하셔도 과태료의 80%는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종이류와 캔, 그리고 정말 무서운 대형 폐기물 처리법까지 알아야 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몇만 원 수준이었어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위험해요. 한 번 실수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수원의 조미경 어르신은 67세인데 낡은 장롱 하나 잘못 버렸다가 70만 원을 내셨어요. 장롱값보다 벌금이 더 비쌌죠. 종이부터 볼까요?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송장이나 테이프는 반드시 떼어내야 해요. 치킨 박스나 피자 박스에 기름이 묻었다고 전체를 다 버리지 마세요. 기름이 묻지 않은 부분만 잘라서 종이 재활용으로 버리고 기름 묻은 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영수증은 절대 종이가 아니에요. 감열지라고 해서 특수 화학 물질이 발라져 있거든요. 모든 영수증은 일반 쓰레기예요. 우유팩은 안쪽에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서 물로 깨끗하게 헹구고 완전히 말린 다음 펼쳐서 대형마트 수거함에 넣거나 종이류로 배출하세요. 캔에서 정말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부탄가스 캔을 일반 캔과 함께 버리시면 위험해요. 인천의 박철호 어르신은 75세인데 부탄가스 캔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버렸다가 폭발 사고가 날 뻔했어요. 30만 원 과태료까지 내셨죠. 부탄가스 캔은 완전히 다 사용하고 구멍을 뚫어 가스를 빼낸 다음 배출하세요. 살충제 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무서운 대형 폐기물 이야기예요. 소파나 장롱 같은 큰 물건들은 절대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무단 투기로 걸리면 기본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나와요.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하세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다세대 주택은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스티커 값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소파 스티커가 2만 원이라면 무단투기 과태료는 70만 원이에요. 전자제품은 더 복잡해요. 냉장고나 세탁기는 무료 수거 서비스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동주민센터나 대형마트 전자제품 수거함에 넣으세요. 휴대폰 버리기 전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세요. 공장 초기화만으로는 부족하니 자녀분들께 부탁하거나 휴대폰 매장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배터리는 정말 위험해요. 리튬 배터리들은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전자제품 판매점이나 동주민센터 배터리 수거함에 넣으세요. 형광등도 조심하세요. 수은이 들어있어서 깨뜨리면 유해 증기가 나와요. 절대 깨뜨리지 말고 대형마트나 동주민센터 수거함에 통째로 넣으세요. 의약품도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강릉의 이순자 어르신은 73세인데 만료된 혈압약을 하수구에 버렸다가 환경오염으로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 가져가세요. 페인트나 살충제, 매니큐어 같은 화학 제품들도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전문 처리 업체에 맡기세요. 세제가 남았다고 하수구에 버리지 마시고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이웃분께 나눠 드리세요. 의류는 좋은 소식이에요. 깨끗하게 빨아서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젖은 옷이나 곰팡이 핀 옷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명품 옷은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해서 파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확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동주민센터, 관리사무소, 인터넷 검색 모두 좋아요. 잘못 버려서 과태료 내는 것보다 미리 물어보는 게 현명해요. 오늘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제대로 지키셔도 과태료의 95%는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쉽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으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규정들을 쉽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35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10가지 황금 원칙이에요. 첫째, 배출 시간은 생명이에요. 저녁 8시 이후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둘째, 우리 동네 규정을 월 1회는 확인하세요. 셋째,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물기 제거 후 버리세요. 넷째, 플라스틱은 냄새 테스트가 필수예요. 다섯째,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여섯째, 대형 폐기물은 신고 없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일곱째, 마약류 의약품은 약국 반납, 일반 의약품은 지자체 수거함 이용하세요. 여덟째, 이웃과 정보 공유로 함께 지켜가세요. 아홉째, 환경 보호는 손자 손녀를 위한 사랑이에요. 열째, 꾸준한 관심과 학습이 열쇠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동네 RFID 종량제는 언제 도입되나요? 서울은 이미 20개 구가 도입했고 부산, 인천, 대구도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있어요. 분리수거 도구 뭘 사면 좋을까요? 스테인리스 음식물 쓰레기통을 추천해요. 냄새도 덜 나고 청소도 쉽거든요. 그리고 4칸짜리 분리수거함도 헷갈리지 않아서 좋아요. 이사 갈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봉투부터 새로 사는 거예요. 예전 동네 봉투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새 동네 분리수거 규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은 어떻게 하나요? 양이 적어서 매번 버리기 애매하잖아요. 이웃과 함께 버리시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동 어르신들끼리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함께 버리시는 거죠. 손목이 아파서 봉투 묶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봉투 클립이나 끈으로 묶는 제품들이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녀분들께 미리 봉투를 묶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과태료 받았는데 억울해요. 어떻게 하죠? 억울하시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세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분리수거와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어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면 처리 비용이 늘어나서 관리비에 반영돼요. 의약품은 어떻게 버리나요? 진통제나 수면제 같은 마약류 의약품은 참여 약국에서 받아줘요. 감기약 같은 일반 의약품은 지자체 수거함이나 주민센터에서 처리해요. 약국마다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나 장갑은 어떻게 버리나요? 사용한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은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봉투에 넣기 전에 다른 봉투에 한 번 더 싸서 넣으시면 더 안전해요. 앞으로 더 바뀔 건 없나요? 환경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 규정이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35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연락해서 과태료 안 나왔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올바르게 분리수거를 하는 건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올바르게 버린 쓰레기가 재활용되어서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이게 바로 순환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길이에요. 제가 어머니 과태료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더 큰 의미를 발견했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힘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주변에 분리수거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혼자 알기보다는 함께 나누는 게 더 의미 있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질문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돼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과태료 걱정 없는 깨끗한 일상 보내세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환경, 그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예요. 감사합니다.